지금부터 2020년 제1, 2회 전기기사 필기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21번. 중성점 직접 저축 방식에 발전기가 있다. 일선 지락사고 시 지락전류는? 자, 지락전류 계산식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락전류의 기호는 IG고요. 요 IG는 3I0. 다시 한번 쓰면 자, G0 플러스 G1 플러스 G2분의 3EA. 요 공식을 좀 암기해야 돼요. 여기서 I0라는 건 영상전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피던스, 영상 임피던스, 정상 임피던스, 역상 임피던스, 그 다음에 지락점의 대지저항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IG는 3I0, G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3EA. 이렇게 공식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3번이네요. 문제 22번. 전격 전압 7.2kV, 전격 차단 용량 100MVA인 삼상 차단기의 전격 차단 전류는 약 몇 kA인가? 자, 우리 여기 전격 차단 용량 구하는 공식 한번 써보자고요. 전격 차단 용량 구하는 공식은 기호는 PS입니다. PS는 루트 3 곱하기 VN 곱하기 IS. 그리고 여기 VN이 뭐냐면 전격 전압인데 단위가 킬로볼트. IS는 전격 차단 전류인데 얘가 킬로암페어. 자, 그러면 킬로볼트, 킬로암페어, 킬로 곱하니까 전격 차단 용량은 MVA, 메가볼트 암페어가 나와요. 자, 이게 뭐 기본 공식이에요, 공식.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전격 차단 용량 얘를 뭐라고 준 거예요? 100MVA를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전격 전압을 7.2kV를 준 거예요. 이럴 때 IS가 얼마냐 물어봤고 단위를 킬로암페어 단위로 물어봤어요. 그러면 지금 요 공식하고 단위가 딱 맞죠? 여기 MVA로 줬고 킬로볼트로 줬고 킬로암페어로 물어봤으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편하게 단위 환산 없이 그냥 IS는 루트 3 VA 넘어가니까 루트 3 곱하기 VN분의 PS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넣어보면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이 7.2kV니까 킬로볼트 단위로 썼으니까 7.2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0MVA니까 100 이렇게 넣어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이걸 계산해 두르면 답은 8kA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23번. 화력발전소에서 절탄기의 용도는? 자, 우리 해설의 화력발전소의 이게 구성도예요. 이걸 보면 급수펌프에서 물을 공급합니다. 여기 첫 출발이에요. 급수펌프에서 물을 어디로 보낼 거냐면 이 보일러로 보낼 거예요. 그럼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는 거예요. 뭐 석탄 같은 연료를 이용해서 물을 끓입니다. 물을 끓이면 당연히 증기가 나오는데 그 증기에는 수분이 함유가 되어 있어서 습증기입니다. 그러면 이 습증기로 터빈을 돌리면 이 터빈이 부식이 발생해서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습증기를 다시 한번 과열을 해주는 거예요. 과열하면 수분이 빠지겠죠. 그래서 증기가 이 터빈을 돌린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증기가 터빈을 돌린 다음에 그 터빈을 돌린 증기를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터빈을 돌린 다음에 증기를 복수기에 보내서 복수기는 이렇게 순환 펌프를 통해서 물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차가운 물을 순환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증기가 차가운 물을 만나면 다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이 다시 급수펌프로 와서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구성도예요. 이렇게. 요게 화력발전의 구성도다 보시면 돼요. 그럼 문제에서는 절탄기가 어떤 용도냐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럼 절탄기는 뭐냐면 차가운 물을 보일러로 보내면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는데 연료가 많이 소비되겠죠. 그래서 차가운 물을 이 보일러로 가기 전에 한 번씩 데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탄기는 우리 폐연료나 폐열을 이용해서 이 급수를 가열해준다 보시면 돼. 그럼 여기서 물을 가열하니까 보일러에서 연료가 조금만 들겠죠. 조금 소비가 줄어들겠죠. 그런 용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보기 볼게요. 절탄기의 용도가 어떤 거냐 물어봤습니다.
자,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한번 예열해 준다. 맞게 표현됐네요. 답은 1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문제 24번. 삼상 배전선로 말단에 역률 60%, 60kW의 평형 삼상 부하가 있다. 부하점에 부하와 병렬로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하여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고자 할 때 콘덴서 용량은? 자, 이 문제 일단 말단에 부하가 있는데 역률이 60%래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0.6이라고 준 거고요. 그 다음에 60kW 얘가 P 기호네요. 자, 그 다음에 전력용 콘덴서를 접속해서 전력용 콘덴서는 QC겠죠. 접속해서 선로 손실을 최소로 하고자 한다. 선로의 손실을 최소로 하고자 한대. 최소로. 자, 참고로 선로의 손실을 최소로 하려면 역률은 얼마냐면 가장 높게 해야 돼. 코사인 세타를 1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때의 콘덴서 용량이 얼마냐? 저기 QC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자,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첫 번째 콘덴서 용량 구하는 계산식은 일단 알아야 돼요. 그러면 콘덴서 용량 계산식은 QC는 유효전력 P 곱하기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 공식이에요. 여기서 세타 1과 세타 2는 뭐냐면 세타 1은 그러니까 역률 개선 전이에요. 역률 개선 전에 역률 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세타 2는 역률 개선 후에 역률 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식을 탄젠트를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P 곱하기 탄젠트라는 건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고요. 마이너스 여기도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 요 공식 QC 구하는 공식을 일단 알아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선로의 손실을 최소로 하고자 할 때 이렇게 줬어요. 이게 역률을 1로 계산해라 라는 의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손실과 역률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우리 전력 손실 PL 공식이 있었죠. 3상이면 3I 제곱의 R이고요. 얘를 풀면 V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P제곱 그 다음에 R 요 공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손실 PL은 역률과 어떤 관계?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즉 역률을 제일로 크게 하면 역률을 최대로 좋게 하면 손실이 최소가 된다. 뭐 이런 관계가 있네요. 그래서 손실을 최소로 하고자 할 때라는 거는 역률을 가장 좋은 역률 1로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이제 구하기만 하면 돼. 자, 일단 결론은 이게 무슨 문제냐면 원래 처음에 역률은 0.6이었는데 자, 콘덴서를 달아서 역률을 1로 만들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때의 콘덴서 용량이 얼마냐? 얘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자, 그럼 구해보자고요. 유효 전력을 얼마 줬냐면 60kW를 준 거고요. 곱하기. 자, 원래의 코사인 세타 1 얘가 얼마였어요? 0.6이었죠. 자,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은 0.8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코사인이 0.6이면 사인이 0.8. 반대로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0.6. 요 두 개는 많이 나오니까 너무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두 번째 얼마로 계산하고자 하냐면 1로 계산하는 것 1. 자, 그러면 역률은 코사인 세타가 역률이자 유효율이에요. 유효율.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사인 세타는 얼마다? 0이다. 이거.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자가 0이니까 0이고 내가 날라가면 그냥 60 곱하기 0.6분의 여기 0.6분의 0.8 이게 끝이네요. 얘를 계산하면 답은 80kV 암페어 여기 콘덴서 용량이 계산될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25번. 송배전 선로에서 선택지락 계전기의 용도는? 선택지락 계전기 관련 문제도 많이 나오죠. 선택지락 계전기가 뭐냐면 자, 주간선이 있고 여기에 부하가 많이 분기되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회선이 많아. 여기가 뭐 부하 1회선, 여기가 부하 뭐 2회선. 이렇게 회선이 많다는 거예요. 자, 회선이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이 회선에 대한 어떤
차단 장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하에서 사고가 났어요. 지락 사고가 났어요. 지락. 이렇게 한 회선에서 지락이 났을 때 다른 회선까지 차단이 되면 사고 구간이 너무 넓어져요. 맞죠? 그래서 선택 지락 개정이 뭐냐면 여기 회선 중에 지락난 회선만 선택해서 차단할 때 사용하는 게 이게 선택 지락 개정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선택 지락 개정기를 사용할 때는 회선이 단일 회선은 회선이 한 개라는 의미고 다회선은 회선이 두 개 이상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되니까 단일 회선에서는 선택 지락 개정기 선택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선택 지락 개정기를 물어봤는데 단일 회선이 나온다. 그러면은 답이 아니에요. 다회선에서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서 지금 답은 1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지락 개정기 다 용도 다시 한번 다회선에서 접지 고장 회선에 선택 차단을 위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6번. 다음 중 송전계통의 절연협조에 있어서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기기는? 자, 우리 절연협조의 절연 레벨 그림으로 표현했는데요. 이 그림도 꼭 가져가야 돼요. 우리 실기에서 나오니까. 자, 우리 절연 협조할 때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거는 피레기입니다. 피레기의 제한전압이라고 보시면 되고, 피레기는 제1차 보호를 어떤 걸 하냐면 변압기를 제1차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레기보다 절연 레벨이 그 한 단계 높은 거는 변압기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절연 레벨이 가장 높은 거는 선로애자입니다. 선로애자. 그래서 지금 요거 피레기, 변압기, 선로애자 요 순서는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얘는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얘는 암기하지 마시고, 자, 절연 레벨이 가장 낮은 거는 피레기, 그 다음 낮은 거는 변압기, 절연 레벨이 가장 높은 거는 선로애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는 가장 낮은 기기를 물어봤으니까 자, 피레기라고 답하시면 되겠네요.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7번. 고장 즉시 동작하는 특성을 갖는 계전기는? 자, 요건 계전기의 동작 특성 물어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해설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세로축은 동작 시간을 의미하는 거고 가로축은 동작 전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때 동작 전류. 자, 여기가 최소 동작 전류가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동작 전류를 10A라고 세팅해놨다. 가정할게요. 그러면 계전기가 10A가 들어오면 동작을 해야 돼. 그런데 동작하는 방식이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최소 동작 전류인 10A가 들어오자마자 바로 동작하는 게 순시 또는 순환시라고 하고요. 자, 최소 동작 전류 10A가 들어왔는데 바로 동작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동작하는 게 정한시. 자, 그 다음에 최소 동작 전류에서는 동작 시간이 길고 동작 전류가 점점 커지면 동작 시간이 이렇게 짧아지는 거. 요게 반한시 계전기고요. 그 다음에 일정 구간에서는 반한시 특성을 갖게 하고 일정 구간에서는 정한시 특성을 갖게 하는 거. 요게 반한시 정한시성 계전기입니다. 자, 요 특성 다 알아두시고 지금 물어보는 거는 고장 즉시 동작한다 했으니까 요거는 순시 계전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문제 28번. 3만 kW의 전력을 51km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압은 약 몇 kV인가? 단 스틸식에 의해서 선정한다. 이 문제 스틸식을 알고 있느냐? 이 문제죠. 자, 스틸식은 경제적인 송전 전압을 구하는 식입니다. 자, 송전 전압을 V0라고 표현하면 스틸식은 5.5 곱하기 루트 0.6L 플러스 100분의 P. 요게 스틸식이에요. 자, 5.5 상수고 여기서 L은 송전 거리입니다. 요게 L이에요. 기본 단위가 킬로미터예요. 킬로미터. 자, 그 다음에 P. 얘가 송전 전력이에요. 송전 전력. 얘가 P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단위 킬로와트예요. 자, 그러면 조건을 다 줬으니까 그냥 그대로 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5.5 곱하기 루트 0.6 곱하기 L. 킬로미터 그냥 넣으면 되겠죠? 51km 플러스 100분의 P.
전력은 3만, 기본 단위 킬로와트니까 그대로 넣고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계산 누르시면 답은 4번 100 나옵니다.